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지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현명한 코인 투자 전략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지부투데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지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동향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정말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이 전문가님들께서 새벽에도 꼼꼼히 전략을 짜주시고 계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못 받으린 코인들이 많은데 남겨주신 코인들 이제 새벽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손절가든 혹은 뭐 진입가든 혹은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코인들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노란 톡방입니다. 네. 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참여 코드 2626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우리 코인 시장,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우리 티라노 사단이 봐드리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니까요. 우리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코지부투데이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항상 강의를 드릴 때마다 분석을 드릴 때마다 아쉬웠던 점이 여러 가지 분석법들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네이처 지표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우리 들어오셔서 이제 참여 코드 2626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도 질문이 가능하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타이틀 제목은 네이처 지표 사용법 강의로 정했고요. 이제는 네이처 지표는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이 이렇게 클로버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호랑이든지 좀 자연에 기한한 지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네, 우선은 가장 먼저 전에도 살짝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하죠. 차트 분석을 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깨지긴 했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혹은 시장들 혹은 어떤 가격이 결정될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힘싸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보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파동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밑에가 실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이건 이동평균선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파동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파동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동 나타낸다는 거는 이제 사고팔고를 힘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잠깐 잘리긴 했지만 시장, 가격은 자기 유사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자기 유사적인 패턴이요? 네. 무슨 뜻일까요? 자기 유사적인 패턴. 네. 뭐랄까 비슷한? 유사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유사하는 건 이제 비슷하다는 뜻이고 자기 유사적. 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분은 자석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시긴 하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차트의 형태가 계속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형태를 이제 자기 유사적인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뭔가 연구도 이루어져 있고 논박이 이루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맞다고 결론이 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던 현상을 분석해 추세를 네. 발견해서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한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발견해서 예측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예측이란 단어가 있는데 네. 예측과 예견 뭐가 너무 다른? 어려워요. 네. 예측과 예견이요? 사실 같은 뜻일 수 있는데 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측과 예견. 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똑같은 단어라고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네. 예측은 측정해본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본다인 거고 오. 예견은 이럴 거야라는 아.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조금 것 더 같아요. 힘이 센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견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뭐 예언가 이런 사람들이 뭐 네.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유사의 뜻이지만 저희는 이제 예견할 수는 없어요. 차트는 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를 측정해 본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술적 네. 분석을 예측해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슬슬 나오는데 네, 벌써 어지럽네요. 네, 좀 좀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엘리엇 파동. 네. 이제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거는 들었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네. 기본적으로 파동을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계속 유심히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차트는 이런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이름인 거죠? 네, 엘리엇이 이제 사람, 엘리어트라고도 하고 이제 엘리엇이라고도 네.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엘리엇은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렇죠, 그렇죠. 인간 공포를 느낀다던가 그렇죠. 탐욕을 느낀다던가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단위에 따라서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단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일을 하죠. 일을 네.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침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서 밤까지 쉰다. 이 개념의 작은 단위에서의 반복이 있고 주의 단위로서는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일 쉬는 이런 느낌의 반복이 크고 작은 단위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네. 하지만 일단 차트에서도 크고 작은 단위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차트가 약간 잘리는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1, 2, 3, 4, 5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네. 움직일 때 네. 결과적으로 오르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총 네. 5개의 상승 파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네. 비트코인도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네. 서서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조금 네. 좀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분석을 하고 네. 가격 예측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파동 형태가 지속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승 한 번, 조정 한 번, 상승 세 번, 상승 한 번, 조정 한 번, 상승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5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하락 한 번, 상승 한 번, 하락 한 번 이런 식으로 5번 올라가고 3번 떨어진다. 이쪽- 약간의 이런 네. 리듬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5파, 하락 3파 이루어지고요. 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5번 떨어지고 3번 올라간다. 음. 3번 동안 올랐다 떨었다 올라간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승 5파, 하락 3파, 하락 5파, 상승 3파로 보여지고 네. 사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절단도 있고 연장도 있고 복잡한데 저희는 그걸 배우진 않을 거고. 절단과 연장이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올라갈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면서 고점을 깨야 되는데 네. 얘를 고점을 못 깨주고 이런 식으로 맞고 빠지는 경우. 아. 이런 걸 이제 절단이라고 하고 네. 원래 5번만 올라가야 되는데 9번 올라간다든지. 오. 네, 이런 식의 이제 변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네. 저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면은 머리 그렇죠. 터지죠. 그 네.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결과적으로 파동을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형태고 이게 어떤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굳이 저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굳이 지금도 필요는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네이처 지표를 네. 활용을 해서 그 파동들의 변화 지점이 있었죠. 가격들이 이제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겠죠. 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이런 지점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이런 네. 신호들이 등장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결과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갈 것 같을 때 신호가 나오고 네.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신호가 나온다. 네.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파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파동, 하락파동, 3파동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이 파동의 전환 지점에 신호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 나가볼 건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 네. 나오는 신호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에 배웠던 거에 비해.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좀 열심히 힘내보겠습니다. 힘내서 네. 하나씩 사실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이거를 또 다시 보기로 또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볼 거는 추세 눌림목이라고 매매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간다 한다면 어디서 사고 싶으세요?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올라가고 두 번째 이렇게 내려갈 때. 네, 이때가 이쯤. 이제 사고 싶은 지점이 네. 있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신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용이나 네. 호랑이나 네. 개구리나 여우가 등장하고 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런 플러스 신호도 등장을 하고 네. 얘네는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포인트는 용, 호랑이, 개구리, 여우, 그다음에 교차. 네. 그다음에 또 실시간으로 또 지표 연구를 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좋은 그렇습니까? 자리들을.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배웠던 게 언제 사야 된다라고 배웠는지 네. 기억하실까요? 어, 아는 대로 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지선에 뚫어주지 그 지지를 받아줄 때. 정답입니다. 아주 좋은 뚫고 답입니다. 지지를 받아줄 때요. 네, 그렇죠. 두 개 아주 좋은 답변이었고요. 네. 자, 그게 이제 포인트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다. 네. 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항선에서. 그건 매도할 때고요. 네. 산다면은 이제 지지선에서 사고? 지지를 받아줄 때요. 네, 그게 맞고 근데 네. 점차적으로 올라갈 때 네. 그거를 이제 상승 추세라고 네. 표현했죠.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선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배울 매수 신호가 나왔을 오. 때 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총 세 가지의 관점으로 네. 1번, 2번, 3단계만 지켜도 이제 나쁘지 않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매도는 반대로 하락 추세 중에서 저항을 받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지금 보니까 초록색 친구들과 네, 빨간색 친구들이네요.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구나. 이게 네. 용이랑 개구리도 이제 사실 초록색이라서 네, 이렇게 네, 맞춰놨고 네, 네. 약간 이쪽도 이쪽이라서 그렇군요. 빨간색 계열, 네. 네. 양봉과 응봉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렇네요, 맞춰봤다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개념 하나씩 네. 이거 꼭 언제나 익혀가시면 무조건 네. 익혀가셔야 될 것 같아요. 툭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에 네. 하락 추세 중에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추세가 무엇이냐? 자, 네. 계속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게 무한으로 말을 할 거고 계속 알아셔야 됩니다. 네. 자, 추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 그럼 이제 가격이죠. 네. 이제 결과적으로 가격이 점차 올라가려는 걸 상승 추세라고 하고 떨어지려는 걸 하락 추세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음. 저점을 올린다. 음. 동시에 고점을 높인다. 네. 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높일 때요. 네, 그럼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낮출 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답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저점을 높이고 저점도 올리고 고점 높이고 고점 내리고 저점 낮추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작도를 통해서. 그렇죠. 알수 저희 한번 있겠죠. 배웠었죠. 네. 네, 작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저점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었을 때 상승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네. 네, 실제로 한번 또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만큼의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네, 여기서 이제 요것도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점부터 저점, 저점, 네. 저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끼리 연결한 선과 평행한 네. 선을 그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고점이 또 맞닿는 구간들이 보이죠. 물론 네. 약간은 네, 그게 정교하게 그지는 않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접점을 올리고 고점을 높이는 상태. 이거는 상승 추세다라고 네. 작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저점도 낮아지고 네. 고점도 낮아질 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점끼리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와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도 낮춰주는 형태가 네.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혹은 상승 채널에 있는 차트 위주로 매수를 하면 되고 네. 매도를 한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 위주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어렵지만 쑤셔넣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좀 많아요. 아직 더 많나요? 이게 이제 1단계.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그다음에 따라가야죠. 좋습니다. 다음은 추세 보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죠. 네. 저희가 분석할 때마다 항상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는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242동 평균선을 사용을 하고요.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우실 필요 없고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2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2동 평균선은 중기 추세, 120은 중장기, 240은 장기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평선이 배열이 상승 배열일 경우 상승 배열, 그러니까 단기가 맨 위에 있고 네. 중기, 중장기, 장기 이런 네. 배열일 경우 뭐라고 한다고 했는지 네. 기억나실까요? 정배열이요. 오, 네. 완벽한 정답입니다. 네, 정배열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는 역배열? 정답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와. 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평선을 보고 이 배열 상태를 보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근데 지금은 예쁘게 정배열을 쭉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쁘지 않는 것도 좀 잘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세분화 시켜서 디테일하게 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네. 장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상승 정배열인 상태에서는 계속 그거 올라가는 상승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 쪽으로 폭발해 나가고 있는 건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치고 네.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추세 보는 법 중에 일목균형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부터는 좀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건데 네. 구름대 그때 저희 항상 네. 봤던 것 중에 구름대 있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초록색 구름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네, 상승 추세고요. 이렇게 빨간색 운 밑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인 거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네. 보는 추세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볼 건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고 이 네. 볼린저 밴드를 원래는 뭐 단기 정도에 20 정도로 사용을 하지만 좀 더 큰 단위의 볼린저 밴드를 본다면은 이 볼린저 밴드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라는 네.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네. 그 다음은 아까 봤던 것처럼 추세를 봤죠. 네. 추세를 확인했고 그다음 지지선, 저항선을 확인해야겠죠. 네. 네, 그럼 지지 저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뜨리지 않고 막아주고 있다. 가격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 막아주고 있다. 저항을 받는다는 건 그 반대겠죠. 네. 가격을 특정 지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막고 있다를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만 먼저 정리해 보면은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고 네. 하락 추세 중에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좀 지표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도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조금 더 정확히 수치화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종가들의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는 이제 어떤 조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표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조건들이 여러 가지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상승 추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고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동평균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62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 네. 매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과 유사한 상태에서 뭐 242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때 이제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뭐 하락 중일 때 지지받는 경우도 있고 상승 중일 때 저항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이동 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 상승 추세겠죠. 네. 그리고 하락 중일 때 하락 추세겠죠. 하락 추세겠죠. 그러므로 네. 우리는 이평선이 상승 각도일 때 봤을 때 상승 각도일 때 지지가 유리하고 네. 이평선이 하방 각도일 때 저항이 저항이 유리하다라고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매수를 하려면 이평선이 상승 각도일 때 지지를 받을 때가 하락 각도일 때 지지받을 때 혹은 누워있을 때 지지받을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것 중에 좀 처음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네. 했는데 그 지지선이 깨질 수도 있고 저항선이 돌파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지지받을 가능성을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도 하나의 지지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매수 신호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신호요. 네. 네. 자, 이런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라고 하는데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는 이렇게 과매수권과 네. 과매도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자, 일단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런 게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있어요. 뭐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도 있고 뭐 또 들어보신 보조 지표도 있으실까요? 뭐 다른 트레이더분들 계속 말할 때 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저거. 특히 근데 스토캐스틱이 제일 뭐 스토캐스틱으로 보시면은 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게 딱 저거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캐스틱 위주로 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주로 말씀드렸었고 특히 그걸 보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스토캐스틱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 지표 내에선 뭐 MACD라든지 RSI라든지 뭐 MFI라든지 되게 다양한 보조 지표들의 값들이 등장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스토캐스틱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해서 스토캐스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봐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매수 신호라고 했죠. 그럼 언제가 신호라고 보이실까요? 이 지표를 봤을 때? 과매수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과매수 상태는 네. 이제 사기 좀 부담스러운 상태겠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다 많이 산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사는 상태다. 말 그대로 어. 해석하면. 그럼 과매도 상태는 너무 많이 팔고 있다. 너무 많이 팔았다. 네. 그래서 사야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각각의 보조 지표들마다 이런 과매수, 과매도가 조금은 이제 정확한 수치 분석을 해본다면은 네.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게 올바른 분석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과매수, 과매도 지역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런 구간을 이제 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심리적인 부분 이용해서 사용한다.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또 스토캐스틱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모든 차트는 심리 이루어져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포인트는 우리는 이 스토캐스틱 다시 보시면은 네. 과매도권의 이 검정색 선 보이실까요? 네. 네, 이 검정색 선이 과매수권에 진입할 때 네. 신호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신호가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이 검정색 선이 과매수권에 들어갈 때 신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싼 지역에 들어갔고 싼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찍고 바로 떨어지면은 이제 좋은 고점이 되거나 찍고 바로 올라가면 저점이 되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이런 네. 경우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거나 과매수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반락 떨어진 힘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갱신을 해준 후에 이제 추세가 꺾인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색보다 조금 느린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조지표들이 하나 있는데 이해하고 계실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느린 선을 만들어서 느린 선을 이제 이동 평균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 검정색 선이 이제 1로 가고 있다라고 치면은 이 빨간색 선은 뭐 예를 들면 3이나 5, 9만큼 늦게 따라오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늦게 따라오게 만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교차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더 가짜 신호를 걸러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지점을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호로.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 교차를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골든 크로스.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다 맞습니다. 네. 네. 저 모르는 걸 질문드리는 기쁘네요. 것 같습니다. 기쁘네요. 그 반대로 네. 위에서 아래로 꺾여 내려오는 거를 정답. 네. 데드 크로스. 좋습니다. 자신 있게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매수 신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인데 과매도권에 진입할 때 그리고 네. 과매수권에 진입할 때가 첫 번째 매매 신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와줄 때 늦게 따라오는 선을 크로스 해줄 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배운 모든 개념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 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너무 많이 배웠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속성으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보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네. 진입한다.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승 추세도 알아보고 또 지지받는 것도 알아보고 그다음 매수 신호가 딱 떴을 때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을 좋게 잡고 싶으면은 지지선에서 잡는 거고 지지선에서 조금 더 확신을 받고 싶다. 그때 이제 보조지표에 신호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간혹 이래 보조지표를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골든 크로스나 데드 네. 크로스에 골든 크로스니까 사야겠다, 데드 크로스니까 팔아야겠다. 네. 이런 걸 믿어 이것만 솔직히 맹신. 저여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막 배웠으니까 맞죠. 골든 크로스다 하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죠. 어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배운다면은 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거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이제 계속 그 신호들만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지지 저항을 배웠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거야라고 하고 매수를 하려는 경향도 있고 추세를 배웠다. 그러면은 네.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오르겠네 하고 사시는 분들.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점인 거죠. 네. 다 보면 다 볼수록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에 분석을 하고 상승 추세에 사고 그 중에서 지지를 받을 때 사고요. 네. 지지 받을 때 중에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사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론상 보면 거의 안 질 것 같지만 네. 이러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퍼펙트한 자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맨날 연구를 해서 여러 네. 가지 조건들을 넣으면서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지표가 네이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 확인이 되죠. 네.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어떤 120 이동평균선 구간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그 순간에 저점 신호에서 뭐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왔다. 네. 나온다면은 이게 매수 신호라고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네. 이렇게 저항을 받을 때 고점 신호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보고 있기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처 지표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오. 네, 이런 신호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들만 다 나오게 된다면은 가짜 신호가 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많은 조건들을 넣으면서 깎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깎아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신호가 나오는 중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용 신호가 뿅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개념으로 좀 네이처 지표를 활용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가장 베스트는 이 지표가 왜 등장하는지, 언제 네. 등장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네. 신호가 등장했을 때 진입하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만 또 맹신하다 보면 또 위험할 수 있어서 다른 오. 분석도 같이 하고 신호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네. 그것조차 이미 많이 고민해서 만든 지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중에 저항을 받을 때 신호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실전 차트도 볼 수 있어요. 네. 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각각 신호마다. 이모티콘이 귀엽죠? 네. 네. 일단 여우랑 개구리 신호는 조금 더 강한 추세에서 빠르게 나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한 추세에서요. 조금 더 여우는 하락 추세에 나오고요. 개구리는 네. 상승 추세에 나오죠. 얘는 초록코, 얘는 약간 빨갛기 때문에 초록코. 네. 초락코, 네. 네, 녹색. 그래서 네. 양봉의 메로나 네. 색깔, 여기 약간의 의문 색깔이라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스토캐스틱 그럼 설정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기본 어떤 뭐 기본 트레이딩 뷰 혹은 어떤 차트를 들어가 보면 14, 33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런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의미 부여하기마다 나름인데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14 캔들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아마 만든 사람이 그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우나 개구리 빠른 신호에는 스토캐스틱이 15.5 네. 그다음에 여우도 15.5를 네. 사용을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또 오늘은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10캔들 동안의 어떤 지표 조건 값이 이제 좀 느리게 만든 선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캔들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 단위로 본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우 신호 혹은 개구리 신호가 등장할 때는 좀 더 빠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수나 과매도 이거 아닙니다. 네. 과매도에 등장할 때 이제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큰 여우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가끔 네. 큰 거는 이제 아예 아까 말씀드린 느린 선, 빠른 선, 네. 검정색 선이 이제 더 고점에서 돌아 나갈 때, 네. 네, 큰 개구리는 저점에서 돌아 나갈 때 나오는 신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또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은 개구리가 있고요, 네. 큰 개구리가 있고, 큰 용이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오. 네, 이따 또 자세하게 볼 거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신호는 조금 더 네. 느린 신호, 용도 조금 더 느린 신호, 얘네보다 조금 더 느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진득하게 나오는 신호다. 약간은 이라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의 값은 20, 10, 10. 20개의 캔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20개 캔들이 조금 네. 이 20개 캔들의 값의 뭐 어떤 평균값 혹은 그런 위치값 정보값을 네. 이제 이동평균화 시키고 이동평균화 시켰다라는 개념인데 어렵죠? 괜찮습니다. 그냥 설정값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과매수 과매도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어쨌든 호랑이는 매도 신호니까 20, 10, 10의 스토캐스틱 값이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수에 진입했을 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큰 호랑이는 이 과매수의 선이 돌아 나갈 때 나온다. 그다음에 용 같은 경우는 매도권에서 돌아 나갈 때 네. 진입했을 때 나오고 돌아 나갈 때 큰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더 느린 것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60, 30, 30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보다 더 큰 호랑이, 더 큰 용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 네, 지금 아마 거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전 차트에서 한번 또 보면 좋겠죠.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실전에서 또 보시면 좋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분석할 때 네.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추세요. 네, 추세를 보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작도를 해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좀 보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주 정답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다고 했을까요?
상승 추세선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서 보고 거기에 평행하는 이제 위에도 이렇게 두 가지.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하시면 정답입니다. 아,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자신이 조금 없네요.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저점, 자, 현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2월 29일 새벽 시간대부터 네. 낮 시간대까지 정도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도를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두고요. 이런 식으로. 저 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작도 개념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네. 요런 자리들 있죠. 저점, 저점, 저점의 세 번째 자리들. 네. 요런 자리들에서 지지가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 자리인 거죠. 네. 자, 이런 자리에서 신호가 나와준다면은 이제 베스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본다 했을 때 지표를 한번 볼까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지표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일찍 나왔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에 터치를 조금 일찍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나와주고 여기 네. 터치 한번 하고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표가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나오는 신호라면 좋은 진입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신호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네. 네. 확대할수록 이모지가 작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근접한 위치 혹은 이런 지지선 구간 네. 이때 당시에는 가격대가 6만 1,000불대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까지 매물대까지 그어서 지지선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주고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해주는 위치.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네. 좀 안 나와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잘 나와준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지선에 약간 애매하게 닿진 않았어요. 물론 나왔다 쳐더라도 이만큼 정도 올려주긴 했는데 여기는 이미 고점이라서 이건 패스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신호라기보다는 진입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작도 말고 또 패턴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추세로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은 매수 신호를 보는 거겠죠.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작도 말고 네. 작도 말고요? 네. 아, 구름대. 구름대. 네. 하나 더. 좋아요. 제일 쉬운 거. 쉬운 거요? 네. 뭐죠? 이동평균선. 아, 네. 너무 쉽죠? 네, 알고 계셨죠? 정배열. 네. 그렇죠.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 혹은 네. 이동평균선의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이걸로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켰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죠. 조금 정배열 상태는 이때가 정배열 상태였지만 네. 여기도 이제 나름의 이평선이 상승 각도고 여기는 조금 상승 각도, 60평 상승 각도 뭐 이런 식으로 모여주고 있는 자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름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름대도 킨다면은 네. 이렇게 나와주겠네요. 이제 구름대 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름대와 이동평균선 지지를 같이 받아주고 있는 자리 확인이 가능하죠. 네. 자,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지표의 저점 신호 구간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 구간 확인될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가 상승 추세 중에 저점에 진입해 있는 구간에 매수 신호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 구간에 나와줬고 여기 구간은 조금 먼 지역이고 이 옆에 보는 용이 있어요. 좀 작게 나오긴 하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 좀 크게 나와주는데 네. 이 옆에 보는 용 같은 경우는 조금 조건을 완화시켰어요. 조금 좋은 자리들이 많은데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자리들이 이제 다른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보다 보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완화시켜서 보게 되더라도 좋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참 좋은 자리로 보이네요. 네, 여기는 엄청 좋은 자리 또.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42평선이 상승 중일 때 저점 신호 구간 확인이 가능하죠. 보조지표에 네. 저점 신호 구간에 이렇게 세로줄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찍어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저점 신호 딱 찍었을 때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락 추세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아예 이번에 좀 가려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자, 그럼 두려운데요. 네? 두려운데요. 별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럼 하락 추세 보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하락 추세 역시도 네, 작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추세를 좀 보고. 맞습니다. 네. 이평선도 또 똑같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네. 다 맞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아, 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하락 추세 지금 대부분 상승장이었어가지고 좀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하락 추세, 이런 저항 네. 고점 계속 낮춰주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나오고 있는 구간. 요 구간을 본다 했을 때, 자, 고점부터 추세를 끊는다고 했죠. 고점, 고점. 그래서 요렇게 일단 하나 그어둘 것 같고, 요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나 그어두고, 조금 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도 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게 네.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 그렇죠. 사실 이제 작도는 하기 나름이고 주관적이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작도가 가능하겠죠. 네. 자, 사실 저도 지금 여기 랜덤으로 찝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표가 네. 나올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 신호가 나와준다면은 좀 좋은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나와줬네요. 조그만데. 네. 다른 데서 나와줬네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오. 네,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나온다. 네. 좋아요. 약간의 렉이 걸렸었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에만 나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한 자리들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작도를 했을 때 시작점에 이제 옆에 보는 호랑이가 나와줬고요. 네. 그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어쨌든 고점 낮춰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신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플러스 신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얘는 14, 아까 네. 기본 값으로 봤던 3, 2, 네. 3, 3의 데드 크로스 신호 혹은 골든 크로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 낮춰주는 구간에서 플러스 신호, 그다음에 고점 또 낮춰주는 구간에서 플러스랑 여우 신호, 네. 그다음에 여기도 또 고점을 낮춰주는 구간에서 플러스랑 여우 신호 네. 등장을 했고 여기도 하락 추세선 상단부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애매한 위치가 왜 그러냐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나온 신호들이죠.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에서 하락 추세선의 저항선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오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가 낮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다 틀린 구간들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여우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정도의 매수 익절 찬스를 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진입을 했다고 할지언정 여기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탈출까지 또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매 기법상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이나 혹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이 추세가 유지되는 걸 깨졌을 때 손절을 권하는 편이라서 아마 여기서 익절하거나 아니면 이런 구간에선 여기서 익절을 한다, 손절을 친다거나 라는 네.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동평균선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를 켜봤을 때 네. 복습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전 차트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느려서 나오죠. 자, 이동평균선이 현재 어떤 상황이죠?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역배열의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구름 밑에 있는 위치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작도의 관점과 별개로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저항받을 때,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을 때, 구름대 저항받을 때, 구름대랑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을 때, 구름대랑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랑이는 좀 안 좋은 신호로 취급되고 네. 242평선 저항 받을 때, 122평선 저항 받을 때, 122평선 저항 받을 때, 62평선 저항 받을 때마다 아주 좋은 신호들이 등장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슬슬 반전되는 시점이에요. 추세가 이제 하락 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하락 5파가 진행되고 여기서 상승 3파가 이루어지고 네. 나오신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한 위치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항받을 때 매도를 했고 여기는 저항받을 때 매도를 하더라도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진입을 손절로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지표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복습을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도 않고 참 어렵네요. 열심히 따라왔는데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은 네. 지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보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사실 눌림목까지 준비했고 다른 차트 약간 시간 좀 남았으니까 네. 다른 지표들 살짝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게 되면은 폭발 매매라고 해서 네, 지난번 방송에서 네. 좋아하셨던 네, 저는 폭발을 참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폭발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응축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막 힘이 모였을 때 아닐까요? 쐐기? 모였다가 네. 돌파를 했을 때 혹은 네. 이탈했을 때 모였다가 폭발을 시작할 음.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응축이 거친 후에 응축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있었죠? 패턴에서? 응축이요. 네. 삼각수렴. 맞습니다. 네. 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네. 하셨는데요. 네. 삼각수렴이 나오고 나서 이 네. 삼각수렴을 상승 돌파하는 시점에 네. 태풍이나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가 나와줍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언제 사야 된다고 했죠? 돌파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때요. 정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저 잘하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항선은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를 한다라는 포인트로서 이 돌파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 번개랑 신호는 이 삼각수렴이나 어떤 패턴이 하방 이탈, 음.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할 때 신호가 네. 등장해주고 그 이탈하면 어디서 팔아야 되죠? 이렇게 저항을 못 들어주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 때 아닌가요? 네, 지지를 그쵸, 아, 맞죠, 지지. 맞죠. 네네. 저항, 네, 맞죠. 저항을 받을 때 네. 매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런 폭발 신호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 받을 때 등장한다. 저항이 아니라 이탈할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지지나 저항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 못하기 때문에 네. 훑고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수렴. 네. 저는 이런 예습 아주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번에 랩터 전문가님께서 저보고 참 우등생이라고 아유. 네,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습도 살짝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방송을 잘 따라오시고 복습을 좀 하시면은 저만큼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수제자로 네. 인정을 해드리면 티라노 좋을 것 사단의 같습니다. 막내로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축 후에 폭발하는 패턴이 나와주고요. 여기서 살짝만 네. 보고 넘어갈게요. PPT로.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추는 지지받을 때 나오는 자리들 이런 식의 자리들이 있고 네. 돌파하는 저건 자리도 있고요. 저게 태풍인가요? 네, 좀 작게 나오는데 네. 다음엔 아마 크게 해서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 신호랑 태풍 신호 같이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폭발이 나와주고요. 이런 네.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탈 안 한 번개이기 때문에 번개네요, 번개. 네, 다음 번개 이탈하면서 나와주고 있는 그렇네요. 네, 이런 형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개에서 알아봤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쵸. 사실 첫 번개에 들어갔으면 이제 약간의 마음고생이 있었겠죠. 네, 첫 번개에서 이제 네. 매도를 조금 했어야 되지 그쵸. 네. 맞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반등 보고 후회하지만 여기 한 번 더 빠져주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저게 보시면 될 것 속아서 같아요.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빨리 도망쳐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지표였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지막은 이제 좀 힘들지만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서 와우. 많아요. 정말 우리 공부할 게 많네요. 너무 많아요. 아직 네. 저희 이제 3분의 1을 했기 때문에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너무 보도록 할 거고. 즐겁네요. 그래서 뭐 불신호는 고점 신호, 파도 신호, 저점 신호, RSI 기반이고요. 해성도 고점 신호, 네. 로켓도 저점 신호 나타내고 이제 저점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추세랑 말고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다이버전스 상황이 나오는데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네. 다이버전스 상황에서 이렇게 장미, 꺾인 장미, 음. 클로버, 단풍, 뭐 나무,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지표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예습 살짝 과연 네이처 트레이더스답네요. 네 네.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이제 다음에 또 강의 기회 있으면은 이거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열심히 설명해 주신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